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지만 실질적인 징계와 처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이른바 편들기를 하는 의원들에 있어 논란입니다. 여론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21일 새벽에 내린 폭설과 어는비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거창과 창녕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창원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21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의회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 데다 경찰 조사도 시작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징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이태원 유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민아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21일 김 의원의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열린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국 김 의원의 징계와 수위가 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불참 속에 열렸습니다. 첫 회의는 민주당 박혜정 의원을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관심을 반영한 듯 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선임권이라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후에 일정 이제 참거라 자문위원회 이제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 이제 의견 듣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만. 윤리위는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징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의원들의 윤리위 해부 결과가 솜방망이에 그친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대 시의회에서 전수명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3대에서는 노창섭 의원이 여성 의원 명예훼손으로 윤리위에 해부됐지만 의회는 공식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 징계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정의당이 경찰에 제기한 고소 고발 수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날 고발인 조사 바로 받았고요. 네, 저희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님하고 이제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 공동 명의였는데 일단 조사는 여영국 위원장님 혼자서. 경남경찰청은 김민아 의원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아 시의원에 대한 의회 징계 절차가 첫 단추를 끼웠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빠른 징계와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징계 절차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이른바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어 논란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지역 의원들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장이 딱 나와가지고 유가족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그게 진짜 코스프레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창원시 의회를 찾았던 지난 15일. 유족들의 외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했습니다. 묵묵부답이던 김 의원 대신 더 발끈했던 건 바로 옆에 있던 같은 당 남재욱 의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힘든 거 안 보입니까? 그러면 혹시 그래도 오늘 항의 방문하셨는데 혹시 뭐 죄송하다든지 그런 말씀 정도는 아니 없으실까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했잖아요. 한걸 뭐 한 번 이야기하면 되지 뭘 몇 번씩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근데 항의 방문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의회에서? 기자님. 네네. 그만하시죠. 동료 의원들의 이른바 챙겨주기는 계속됐습니다.
이미애 김해시 의원은 지난 16일 미나 의원 힘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약 4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김 의원을 응원한 것일 뿐이라며 위로의 글을 올렸는데 호불호가 갈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글을 표현을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스스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반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사퇴 촉구 서명 운동은 21일 오후 3시 기준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치인에게 SNS 활동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지방 정치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카페트 정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SNS 활동, 그 명과함을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때부터입니다. 당시 SNS 투표 인증샷 열풍이 불면서 18대 대선은 그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SNS의 위력은 지방의회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은 후보 시절부터 SNS를 통해 인맥을 확보하고 당선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지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뭔지, 정책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에게 우리의 이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그 알리는 가운데서 또 다른 의견들을 또 받아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또 저희가 그 일을 또 수행하는데 좋은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치의 SNS가 접목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진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한국 정치 분위기가 제왕적 리더십에서 설득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를 통해 그대로 나가다 보니 자칫 논란의 대상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시킨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소통은 이제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1일 경남 서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지역 곳곳에 비가 오고 강추위가 이어지며 경남에선 155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날 경남에선 유치원 34곳과 초등학교 51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13곳 등 114곳의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또 유치원 12곳과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특수학교 1곳을 포함해 13곳의 학교는 21일 하루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새벽부터 경남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GM대욱 정문 앞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목등을 다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진례 JC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11대가 충돌했고 50대 남성 B씨가 다쳤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21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73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민원인 A씨는 본인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을 찾아가 복도에서 밀치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공무원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B씨는 지난 9일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 인해 피해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피해는 공무원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창원시는 피해 공무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1기 시군체육회장 선거 당시 경남의 이슈 지역 중 갈등으로 재선거 직전까지 간 양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요. 민선 2기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서 적임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양산 체육회장 선거, 권정수 기자입니다. 전 경남 태권도협회장이자 양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양산체육의 성장을 함께했던 박상수 후보. 박 후보는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체육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동안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스포츠 메세나 운동을 키워 기업과 종목단체 결연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체육 예산 확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시급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오던 체육시설들을 우리 체육회로 이관해서 협회에다가 돌려주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현 양산체육회 부회장이자 전 양산 배구협회장인 정광주 후보는 양산체육의 한 획을 그어왔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양산체육의 브랜드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전문체육 자문위원회 설치를 첫 공약으로 종목별 전용구장 운영권을 협회에 위탁해 운영비 감소, 체육시설 확충이란 복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예산 부족으로 각종 대회 개최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체육인들만 전문요청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문화, 관광, 예술이 함께하는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산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직 양산체육회장이자 전 체육회 사무국장인 정상열 후보의 행보는 양산체육과 닿아 있습니다. 당선되면 양산의 첫 재선 회장이 되는 정 후보는 양산체육의 기반을 쌓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해 30여억 원에 달하는 시체육회 예산을 100억 원대로 늘리고 현 종합운동장 3배 규모의 스포츠타운 건립도 제시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 36만 우리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수준 높은 체육복지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지도자 및 56개 회원 종목단체들의 수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 선거 당시 갈등으로 재선거 위기까지 겪었지만 상처를 봉합한 양산체육회. 도단한 새살 위에 3만 양산체육인의 미래를 그려나갈 민선 2기 양산체육회장은 22일 가려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가 주최한 찾아가는 도전 3.15 골든벨 행사가 21일 오후 마산 구암중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암중학교 체육관에서 3학년 학생 125명이 모여 골든벨 문제를 차례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전 3.15 골든벨은 3.15 의거 제62주년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밌게 퀴즈를 풀면서 3.15 의거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홍 시장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1월 19일 오전 11시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입니다. 한편 홍 시장 등 3명은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20분쯤 양산시 동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48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를 태우면서 소방서 추산 2,6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